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소식,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귀가 솔깃해지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우리 동네 최고봉 진행자 정미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동네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우리 동네 프로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느 동네인지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자, 일단 위치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0.84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약 34만 2천여 명. 그리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인 배산 임수. 이게 명당의 조건이죠. 자, 마지막 키워드. 평화문화진지와 둘리뮤지엄.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동네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우리 동네 최고봉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도봉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도봉구의 최고봉과 함께 우리 동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동진 구청장님,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요. 우리 동네 최고봉이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동네가 최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 동네 최고봉인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런 네. 의미도 있거든요. 네네. 프로그램 이름 좀 마음에 드시나요? 프로그램 이름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제가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조금 좀 그렇고요. 아우, 겸손하시니까. 우리 동네 최고봉은 도봉산의 자운봉이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최고봉이라기보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최선봉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봉도 괜찮긴 하네요. 어쨌건 최고봉도 마음에 드시는 거죠? 네, 안 그럼요. 드시진 않죠? 네, 그럼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준비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동네 최고봉 프로필을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나 들으시다가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여기 이렇게 최고봉 프로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 이동진, 나이 1960년생. 네. 뭐 따로 계산하진 않을게요. 네. 자,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시고요. 학력은 전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맞으신가요? 마지막 석사 아직 논문을 못 써가지고 학위는 못 받았고 과정만 이수했습니다. 그럼 네. 과정 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동네 최고봉 이동진 구청장님의 이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청장님 이제 좀 긴장 좀 풀리시죠? 네. 근데 워낙 긴장 안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 동북구의 관문인 도봉구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좀 옛날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옛날 이야기 있을까요? 도봉구와 관련해서 지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쌍문동의 유래. 쌍문동 지역에 이제 과거에 한 250년 전에 남궁지라는 분이 사셨는데 지극히 이제 효성이 깊었던 분인가 봐요.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손가락을 잘라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하자 손가락을 잘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피잖아요. 피를 드시게 해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부부가 그렇게 효성이 극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역시 남궁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똑같은 그런 이제 효성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2대에 걸친 그런 효성이 이제 그 당시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쌍문, 2개의 문을 세워줬다고 그래요. 효자문을 네. 정려문이라고 그랬다 이름을 그렇게 불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개의 문을 세운 동네다 해서 쌍문동 이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문동이군요. 네네. 그런 또 효자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자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네네. 혹시 지금까지 도봉구에 남아있는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네.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조선 시대에 이제 가장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종대왕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의 둘째 따님이 정의공주라고 부르는데요. 정의공주 묘소가 이 도봉구에 있습니다. 공주의 묘소는 별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은 역사 속에서 묻힌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이 정의공주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의공주 묘역이 도봉구에 있다는 것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날이 오면 정의공주 묘역 주변에서 한글날 행사를 하고 또 한글의 중요성도 청소년들이 알리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봉서원이 도봉산 중턱에 있는데요. 이 도봉서원은 서울시의 최초의 유일한 사액서원, 그러니까 임금께서 서원의 현액을 직접 써서 이렇게 내리신 유일한 서원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개혁적 그 선비 정치인이었던 정암 조광조 선생을 모시는 그런 서원으로도 유명하죠. 조선 말기에 그 서원이 철폐됐지만 지금 그걸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요, 무슨 우물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 우물은 이제 방학동에 있는 600년 된 은행나무 옆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 마을이 뭔가요? 원당마을이라고 오래전에 파평윤 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요. 원당샘이라고 불렸던 우물입니다. 원당샘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우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걸 복원해서 지금은 매우 좋은 수질의 그 우물로 이렇게, 우물은 아닙니다만 샘으로 이렇게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샘물은요? 서울에서도 매우 좋은 수질의 약수터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쯤 한번 가서 그 원당샘물을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네. 아무튼 600년 전부터 마르지 않았던 그 원당샘의 물을 주민들이 이제 좀 요청을 해가지고 복원 사업이 된 거죠? 네, 그럼. 그렇죠. 도봉구의 과거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구청장님, 명소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비석도 정말 많지만 자랑거리가 정말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문을 열게 된 평화문화진지, 네. 전에 이제 대전차 방호시설로 군사시설로 지어졌다가 오래돼서 이제 흉불로 남아있던 이 군사시설을 평화문화진지로 바꾼 것인데요. 나중에 조금 이따 가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13년 동안 방치가 됐던 대전차 방호시설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창작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동네 최고봉과 함께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청장 여기가 평화문화진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대전차 방호시설이라고 하길래 좀 분위기가 삭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데인데요. 원래 이곳이 대전차 방호시설로 지어진 곳이죠. 네. 6.25 전쟁 이후에 저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북한이 탱크를 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호진지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한 250m 정도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1969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이 위에는 또 아파트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철거가 됐고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흉물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군사시설이라서 해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한 3년여 동안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이곳을 평화 창조 그리고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군사 시설이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재탄생한 거네요. 문화 공간으로. 그리고 오면서 제가 봤는데 이 뒤쪽에 살짝 보니까 전망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군사용으로 말하자면 이제 저쪽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건데 새롭게 지은 건데 그렇게만 쓰기에는 아깝겠죠. 않잖아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함께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도 올라가 볼까요? 그럼요. 갈까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와, 여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여기가 전망대구나. 저쪽에 도봉산입니다. 여기가 도봉산이요? 네. 도봉산. 어머, 전경 너무 좋다. 날씨가 맑으면 네. 훨씬 더 좋을 텐데. 이 건물 이 앞에 보면 중간중간 네. 좀 뼈대로 보이는 그런 네, 곳이 콘크리트로 보이죠? 된 거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이곳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콘크리트는 그 대전차 방호 시설이 있을 때 그 있던 그 콘크리트 일부, 그대로예요? 그대로. 전망 너무 좋다. 이 대전차 방호 시설은 지금 이제 세계의 1,500개 도시의 영문으로 소개될 만큼 매우 스토리가 있고 또 공간 재생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 안쪽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창작 활동하는 공간 뒤편에는 군사들의 과거 이동 통로가 쭉 있는데요. 그 이동 통로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쪽에도 또 이동 통로가 있고. 네. 어머, 이거는 뭐죠, 부총장님? 뭐일 것 같아요? 작품인가요? 이것은 네. 지금 그 베를린 장벽 아시죠? 네네. 이 베를린을 동서독으로 구분했던 그런 이제 장벽인데요. 저희가 그 외교부하고 대사관, 통일부 이렇게 네. 협력을 얻어서 베를린시로부터 이 베를린 장벽 세 쪽을 옮겨서 여기다 지금 세워놓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벽면을 활용해서 이후에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되 이후에는 이 평화나 통일을 기원하는 어떤 이 벽화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를린 장벽이랑 여기 평화문화진지 좀 역사적인 그런 의미상 좀 많이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제 남과 북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서 간에 내지는 빈부 간에 이런 격차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벽이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그런 차이와 내지는 이 나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남북 간의 그런 분단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분열 내지는 격차 이런 것들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벽을 세웠고 이 벽이 점점점 낮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원을 여기다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네, 도봉구의 자랑거리 평화문화진지를 둘러봤고요. 자, 구청장님, 한 가지 더 이거는 정말 우리 동네의 자랑이다.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뭐 하나만 소개해야 되겠죠? 네. 간송 옛집 말씀드릴게요. 간송 옛집이면 그 간송 미술관이랑 좀 연관이 있는 네, 건가요? 간송 전영필 선생의 옛집인데요. 간송 선생은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우리의 문화재들이 헐값에 팔려나가거나
일제에 의해서 강탈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이잖아요. 그래서 민족 혼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문화재를 수집해왔던 우리 민족 문화의 수호자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택입니다. 방학동에 있는데요. 이 고택이 비가 새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었어요. 아무도 그분의 고택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등산 가다가 이걸 발견하고 문화재로 등록하고 또 이것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럼 그걸 구청장님께서 직접 발견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전에는 몰랐어요?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머, 어떻게 아셨죠, 구청장님께서? 저도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기품 있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한옥이어서 유래를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간송 선생의 고택이었고요. 네. 부끄러운 마음 한편에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도봉구에 그런 고택이 있다라는 게 좀 기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복원을 했던. 역시 우리 동네 최고봉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동네에 네, 있는 거 고맙습니다. 하나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이런 꼼꼼함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봉구의 자랑거리 좀 둘러봤고요. 자, 이번에는 도봉 구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자, 구청장님, 도봉 구민들이 구청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봉 구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도봉구 방학동 주민입니다. 저는요, 지금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도 실업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도봉구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멋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쌍문동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나가서 놀자고 해요. 그런데 도봉구에는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을까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도봉구의 지원 사업이 어떤 게 계획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사는 방학동 주민인데요. 저희 도봉구에 복합 환송센터가 계획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완공이 언제쯤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도봉구민 세 분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요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로서도 최선을 좀 다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어떤 모색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창동역 주변에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청년들이 공간, 새로운 시도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하는 무중력지대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방학 사거리에 소방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와 함께 청년혁신파크라고 하는 매우 큰 규모의 청년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창업과 일자리 그리고 어떤 창의적 실험을 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그 청년 주거의 문제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혁신파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도봉구의 청년 실업을 위해서 2가지 정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청년 실업에 네.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2번째 질문은요. 아이를 데리고 과연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네.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거든요. 네, 저희는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도봉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건 없는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전국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 협의회의 회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아주 어린 유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역시도 어떤 이 지역사회에서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둘리 있잖아요. 둘리 뮤지엄이라고 하는 문화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상당한 인기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갈 수 있는 유아숲 체험장을 3개를 만들어서 숲 체험을 하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 활동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을 인격의 주체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아동 친화 도시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 의회 이런 것들을 운영해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 복합 환승센터는 얼마 전에 GTX-C 노선이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가 이제 법적 절차가 마지막 그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될 텐데 GTX-C 노선과 SRT라고 해서 KTX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이 2개의 노선이 창동역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이게 완공이 됐을 경우에 그와 관련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를 서울시와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GTX나 KTX 이게 2025년쯤이나 가야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 환승센터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답변이셨습니다. 네. 자, 혹시 이외에도 도봉구에 관해서 이모저모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시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현재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현재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도봉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울 아레나 문화복합시설은 일반적으로 K-팝 공연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아레나 공연장은 약 2만석 규모입니다. 실내 공연장인데요.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최초의 공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레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연장은 대체로 맨 앞에 무대가 있고 그걸 다 같은 방향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아레나라고 하는 건축 양식은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아시죠? 네. 가운데에 무대가 있고 관객들은 뺑 둘러서 보는 이런 건축 양식을 우리가 아레나라고 일컬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양식의 대규모 공연장은 이번 창동에 있는 서울 아레나가 최초인 것이죠. 이 창동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이 된다면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요. 많은 해외 관람객들이 도봉구를 찾게 될 것이고 또 K-팝이 요즘 누구죠? BTS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공연장이 없어서 국내 실내 공연을 못 한다라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음악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도봉구가 뮤직시티,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로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창동 말고도요. 그 방학동에 있는 소방학교 그 부지 그것도 어떻게 좀 활용이 될 계획인가요? 네, 지금 소방학교가 은평구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이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혁신파크와 또 시민안전체험관 이 두 가지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시설의 시설비가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000억이 넘어갑니다. 네. 상당히 대규모죠. 요즘 그 정부의 그 투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심사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함께 22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 이동진 구청장님과 함께 도봉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우리 도봉구 소개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소식에 환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최고봉이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외쳐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동네 최고봉!